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2021년이 밝은 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거의 시계 제로입니다. 그래서 21년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대세 상승장일까요? 코스피는 과연 4천을 넘을까요? 참고 문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쓰여진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을 거의 2번씩 봤고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서들을 보면 그 글로벌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섹터를 좌지우지하는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세계에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우와 우와 이런 게 아니고요. 아, 저런 식으로 산업이 바뀌고 있구나를 참고한 거예요. 자, 2020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히스토리입니다. 저 때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했었죠. 저기 바닥 판단 풀매수한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이 바닥인가 라는 영상에서 쌍바닥을 확인하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끝나고 하락을 시작할 때 비중을 줄이고 단기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저때 2019년 8월에 바닥을 찍었을 때부터 거품이 생긴다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 히스토리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2020년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접근을 했었고 코로나 폭락은 허구다로 접근했습니다. 코로나 폭락 이후에 더블딥이 올지라도 반드시 상승한다. 반드시 상승한다. 이때 제가 지금 현재까지 투자하면서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금 비율이 가장 낮은 한 해였습니다. 작년이. 18년에서 20년까지 교훈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지나간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전염병은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않는다. 팩트죠. 유동성 완화는 반드시 증시 상승을 불러온다. 맞죠? 통화 스와프 체결, 연준 금리 인하 등 증시 상승으로 이어진다. 맞죠? 투자의 대가, 전문가 및 언론을 믿지 말자. 맞죠? 코로나 폭락 때 이후에 상승을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있죠. 네.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정책적인 움직임에 주목하자. 굉장히 센티한 시장입니다. 지금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런 큰 그 변곡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증시는 결국 우상향한다. 맞죠? How many did you see? 14,605,000. How many did we win? One. 네. 한 가지 우리가 수익을 보는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막 이래. 네, 증권사 예측치를 보시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 증권사들이 어떻게 밴드를 예측했고 실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2020년은 제가 제일 근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수의 아주 똑똑한 증권사분들은 다 틀렸고요. 2021년을 보시면 수치를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2440에서 4010입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내놓은 수치들은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해까지는 굉장히 자신 있게 밴드를 내놓더니 이제는 한 포인트만 얘기한다거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다거나. 근데 벌써부터 다 틀렸습니다. 지금 쟤들 벌써 다 틀렸어요. 이제 막 수정하면서 내놓겠죠. 자, 지수 밴드를 보시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이때까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때까지 움직이면 빨간색이 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 계열이 그 환율입니다. 환율과 지수는 거의 그 역의 상관계수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여기 하늘색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폭증했죠. 폭증했고 거래량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IMF 사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코로나 사태를 겪어온 한국 증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 거래량입니다. 2020년부터 거래량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거래량 수준이 예전에 IMF 이후에 더블딥을 찍을 때 그때 거래량 상승치랑 맞먹습니다. 누적치는 더 크겠죠. 자, 이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우상향을 했습니다. 리먼 사태 때까지요.
자, 여기 투자자 예탁금이 폭증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 왜 코스피 밴드를 2440에서 4010으로 잡았을까요? 이거 굉장히 분석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 분석을 좀 대입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요즘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공부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나리오 가정 내용입니다. 코로나급 악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약 10년 뒤에 발생한다. 환율은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거죠. 현재는 엘리어트 3파 마무리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같이 보시고 원자재는 물가 인상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양적 완화 및 금리는 0%대 고정으로 가정했습니다. 미 연준의 Yield Curve Control, Average Inflation Target을 근거로 했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죠. 상해 운임 지수도 똑같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미중 긴장은 완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든이 친중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내 정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IMO 2020 이거는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가져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언급을 했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승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굵은색 노란색 선을 보시면 돼요. 상승 채널을 형성했는데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승 채널은 별게 아니고 볼린저 밴드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가야 될 도로인 거예요. 도로. 근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를 이탈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뭐부터 얘기할까요? 지지선을 형성한 걸 보시죠. 2600이 지지선입니다. 예, 이때 그 예전의 고점이죠. 그때 거래량부터 여기서 돌파할 때까지 해서 2600이 현재 첫 번째 지지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50입니다. 제가 경계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지수가 2250이었죠.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선입니다. 여기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고요. 아무리 폭락을 해도 2250을 깨긴 힘들다. 근데 악재가 발생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그 악재가 과연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왜냐하면 전부 다 본인 나라 복구하기에 바빠요.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뭐 전쟁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불안정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투자자 예탁금은 상승을 가정했죠, 일단. 상승을 가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 방송을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용도 상승으로 가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 가정 때문이죠. 금리는 0%대 고정으로 가정한다. 자, 그리고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게 엘리어트 파동에 비추어 봤을 때 3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어트 1파죠, 2파죠, 3파. 3파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파가 발생하겠죠. 4파가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4파. 자, 그럼 그 상승 채널이 맞다면 여기서 반등하겠죠. 근데 여기서 급격한 각도가 꺾이면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횡보하다가 악재가 발생했겠죠. 이 정도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00, 2440까지 본 겁니다. 약간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추세는 이렇다. 그리고 4000이 여기 정도입니다. 4000. 자, 이 상승 채널을 따라갔을 때 2021년은 여기까지입니다. 길이상. 2021년은 여기까지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거래량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감소할 거다. 자, 피보나치 그 되돌림수를 좀 봤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수에서 전 3파 상승이 마무리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린다고 하면 첫 번째 되돌림수 23.6% 하락이면 2440입니다.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 최대. 근데 지금 증시 자금이 폭증했기 때문에 여기 되돌림을 끝까지 일으키게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락이 나온다면 2600에서 반드시 반등할 거다. 근데 그 반등이 지속되지 않으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간다. 피보나치 되돌림 두 번째는 1977입니다. 이 지수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2000이 강력한 지지선이겠죠. 지지선 세 번째일 겁니다. 라운드 피겨니까요. 자, 그 피보나치 되돌림수 두 번째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3200이 저항선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3200을 뚫기 힘들어하고 있죠. 이 저항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저항선은 없습니다. 나중에 봐야 됩니다. 만약에 2440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 선으로 채널이 바뀌겠죠. 이 선으로 채널이 바뀐다고 쳐도
4,000은 넘을 것이다. 근데 이게 막 맥시멈으로 상승하면 4,500까지 가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기대하기 힘든 미래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승 채널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4,000은 무리가 없습니다. 4,000이라고 해서 아이고 그냥 유튜버 양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런데. 제가 뭐 작년에 3,000 간다고 했을 때도 뭐 정신 나간 사람 소리 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냥 추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닷컴 버블 이후에 하락 밴드를 형성한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피가 아니고 박스닥입니다. 거의. 보세요. 여기서부터 박스잖아요. 박스. 근데 박스에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거의 오늘 내일 했지만 지금 천을 거의 넘나들고 있죠. 여기를 뚫어내면 진짜 이거 고점이 어딜지도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없어요. 네, 이 20년 전에 원원들은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IMF 리먼 코로나로 왔고 지금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뭐가 상승할까요? 바이오가 상승합니다. 바이오가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이제 곧 나올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입니다.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잘 몰라요. 모를 법도 한 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요. 제 스스로요. 이거는 나중에 4차 산업혁명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O2O입니다. O2O. O2O라고 하면 오프라인 투 온라인입니다. 예, 그게 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썰을 풀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계를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라도 벼룩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겁니다. 벼룩은 그 자기 몸에 몇십 배를 뛸 수 있는데요. 10cm의 유리컵에 가둬놓으면 그만큼 점프하다가 유리컵을 치우면 계속 그 10cm밖에 못 뜁니다. 이게 벼룩 점프 이론인데요. 시장 성장에 대한 한계를 우리끼리 두면 안 됩니다. 왜 박스 피고 왜 3천을 못 넘는다는 겁니까? 작년만 해도 3천이란 소리를 하니까 맹렬한 비난이 왔어요. 야, 네가 박스 피가 뭔지 모르는구나. 한국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안 돼. 너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4천이 왜 또 한계일까요? 한계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4천을 넘어서 5천을 넘어서 6천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가지 못해 그 영역은 없어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실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현금 20% 투자 비중이 80%입니다. 저는 입만 터는 게 아니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타 중계진처럼 그냥 오늘 하락했네요, 올라갔네요, 바둑 해설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예측 및 전략 수립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체 없이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을 극혐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접근 방법, 접근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2021년 증시 방향 전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 접근합니다. 보유 종목 홀딩합니다. 코로나 매수 포트를 지키기 전략입니다. 코로나 때 매수를 집중적으로 한 포트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주도 섹터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단기 중기 스윙을 할 겁니다. 과거 투자 전략을 갈무리하면 18년은 단타 위주로 접근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얘는 왜 이렇게 단타나 치냐?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2019년 저점 대기 후에 매수했습니다. 그 전 세계 시장에 거품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0년은 투자 비중 확대의 해였습니다. 코로나 폭락 때 얼씨구나, 한번 원격을 모아서 풀파워를 가보자. 전제입니다. 단기적인 폭락 반드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폭락입니다.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1, 20% 수준, 30% 수준의 증시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하면 26% 가까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장세는 더욱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단기 중기 스윙으로 리스크를 해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버스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승론자, 폭락론자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폭락론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폭락론자는 다른 말로 하면 매수 대기자입니다. 아니면 증시에 관심이 없는데 왜 폭락을 외치고 있을까요? 너네 잘 되는 걸 보기 싫으니까 폭락해라 라는 애들은 크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증시에 들어올 만한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전략 근거입니다. 2020년 전략 근거입니다. 투자 비중 확대한 해였죠. 첫 번째 양적 완화, 두 번째 글로벌 시황, 세 번째 금융 위기설, 네 번째 미증시 고점 이론, 다섯 번째 기술적 분석이 근거였습니다. 이 얘기는 또 길어지니까 2020년 코스피 3천 간다란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전략 근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지키면서 단기 중기 수용에 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모멘텀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로봇, 5G,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언택트랑 바이오, 블루웨이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미래차, SOC, 포스트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가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엔 영국이 유로존을 나갔고 새로운 무역 질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모멘텀을 보시면 GDP가 상승합니다. 결국 버핏 지수가 개선되겠죠.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가시화될 겁니다. 증시 쪽으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궐선거와 대선이 있습니다. 정책을 강화하겠죠. 그러면 섹터가 차별화될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대북 관련주의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겠죠. 한 주제씩 별도 전략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 날을 셀 거기 때문에 한 주제씩 떼어서 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유망 섹터가 무엇인지, 접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등을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분할하여 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왔죠. 이제 중산층 임금 인상, 국제통상 질서 유지, 한국 수출 소폭 개선 전망이죠. SOC, 대체에너지, 2차전지 같은 것들, 낙후된 인프라도 개선할 겁니다. 대북 정책은 이제 좀 약간은 뜨뜨미지근하게 바뀌겠죠. 슈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21년에 IPO 대어들이 줄줄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1분기 예상이죠. 크래프스톤 이것도 1, 2분기, 2분기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21년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어들이 그 증시에 상장될 거기 때문에 증시는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아, 나도 저기 투자해봐야겠다. 신규 상장주에 돈 투자하면 몇 배 번다며 라면서 돈다발을 싸들고 들어올 겁니다. 그 들어온 돈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증시에 유입되는 결국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21년의 코스피 코닥 지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수를 예측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2021년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정말 웃으면서 잘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투자 성적이 좋아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21년도 그 성투를 하셔서 계좌가 뚱뚱해지고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